말로만 듣던 목함지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목함지리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옷이 다 찢기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하면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서라 섰 서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 오늘은 지뢰밭을 뚫고 DMZ를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저희 탈북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6년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 저는 2013년 8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2013년에 북한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평양에서 고등학교에 졸업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북한 남성들이면 누구나 다 가야 하는 북한군에 2013년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지역의 생활을 좀 맛보게 되었고요. 그래도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초병 버직으로서 꿀반경우라서 좀 군복무 편하게 하다가 4년 만에 전역을 하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축구 선수여가지고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좀 키워왔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북한군에 입대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온 곳이 최전방이었고 거기서 정말 제일 막내 쫄따구 생활을 한 1년 좀 넘게 한 2년 거의 가까이 하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꿀반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군복무 하면서 최전방이 있고 거기서도 약초병이라는 꿀버직, 북한군 비편제 버직인데요. 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족제물 그리고 한국 드라마 고려대 학생이 보낸 MP3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국은 정말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밤이 되면 6시만 되면 불이 하나에 켜지는 대한민국 쪽을 보면서 한국에서 날아온 내용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면서 4년 동안 고민하다가 2016년에 탈북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했던 계기가 좀 길어요. 긴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어릴 적에 한국이 좀 잘 산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북한 영화인데 두 병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대충 한국에 가면 어떻게 대접해주는구나, 환대해주는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군에 나와서 그 전단지도 주워봤었고 그리고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불이 켜져가지고 다 보여요. 거리가 2.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까지 정말 구체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불이 켜진 그 대한민국의 밤하늘 그리고 수림이 무성한 대한민국의 산 이런 걸 보면서 전단지의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주워봤던 전단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김정은을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고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내용 그런 부분은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정말 짧은 문구였는데요. 제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력 자원이 풍부하여 수림이 무성하며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다. 그러니까 넘어와라 라는 그런 짧은 내용의 전단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은 고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섬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전단지 내용들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았었고 그래서 탈북을 좀 결심하게 됐었고 그런 기회가 찾아와서 그걸 실행에까지 옮겼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 9월 28일에 한국으로 가야겠다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실행에 옮겼는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은 DMZ 안에 있는 지뢰들과 철책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침만 되면 정치 지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사고 통보를 하는 걸 해줍니다. 어디 부대에서 지뢰를 맞고 다리 잘려서 군의소로 나갔다 이런 통보를 많이 해줍니다.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지뢰는 어디에 가든 있고 DMZ 안은 위험하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한국 가면 자유롭게 한국에 지금 가 있는 학생들처럼 대학교도 다니고 마음 놓고 공부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DMZ 안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불이 켜진 DMZ를 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걸작을 따라가면 지뢰를 피해서 대한민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걸작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북한 마지막 철책인 법영 철책에 닿았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남방항에선 DMZ다 이런 생각을 하고 페인 부분을 통해서 끝내 넘었습니다. 그걸 넘고 나서 한참 뛰어내려왔을 때 아침쯤 되었을 때야 북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타났어요. 북한강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DMZ랑 북한 DMZ 중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넘으면 한국 땅이다 안심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 남방항에선 철책이 나타났어요. 정말 4년 동안 저 철책 주변에 있는 군인들은 어떤 군인들일까 그리고 저 철책 넘어가면 대한민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철책을 보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철책이 정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북한 철책은 폐인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철책은 너무 잘 돼 있어서 폐인 부분도 없었고 가시 철조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기가 있어요. 헬프 전화기라는 거 아시죠? 그 전화기가 있는데 그 전화기를 들고 도와달라고 기순 의사를 얘기하면 도와준대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저는 이걸 넘어야만 산다 이런 생각으로 끝내 넘었습니다. 옷이 다 찢기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하면서 손에 넘었는데 넘고 나서 50m 밑에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딱 보고 아, 북한은 평양시나 그리고 주요 도시 빼고는 포장도로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한국은 최전방까지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잘 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초소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10분간 걸었을 때 초소가 나타났어요. 초소를 보면서 아, 한국 군인들은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처음으로 궁금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만 통해서 봤었는데 제가 직접 가면서 군인들에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무섭다는 감정이 없었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군인들이 부산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그 부산 사투리, 섹시한 사투리를 쓰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가서 저의 기순 의사를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부대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는 좀 무섭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기관총을 좌우측 배치하고 정면 배치하고 하면서 정말 야단법석이었어요. 저 군인들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까 이런 너무 겁이 났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고 장교 한 분이랑 군인 4명이 마중 나왔습니다. 나오시더니 절차상 몸색 하겠다고 하시더니 몸색 다 하시고 제 몸에서 나온 쥐약이랑 그리고 후레쉬 램프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해서 쥐약은 왜 가져왔죠? 쥐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다가 걸리면 먹으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쥐약이랑 그런 걸 다 회수당하고 초소 안에 앉아서 그 군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조사기관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탈북을 결심하고 당시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고요. 수리탄이랑 뭐 총알도 다 가지고 실탄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DMZ에 들어와서 바로 장탄을 한 다음에 전투 준비를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총질을 하면 나도 가차없이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남쪽으로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제가 들어왔던 DMZ와는 갈대밭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 키를 넘는 그런 갈대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를 헤치면서 내려왔는데 물론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갈대밭 속에 가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내려오는 과정에 지뢰도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목함지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배가 고파가지고 목함지뢰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 한국에서 날아온 적재물자 그 속에 있는 초코파이인 줄 알았어요. 초코파이를 이렇게 잘 포장해서 보냈나 보다 하고 그 통 뚜껑을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말로만 듣던 그 목함지뢰가 들어있었고 딱 드는 생각이 이게 그 지뢰구나, 이걸 안 밟은 게 정말 다행이다 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애돌아가지고 다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오둑오둑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었고 북한군인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한 70m 되는 거리에 북한군 감시대가 있었고 물론 제가 근무서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DMZ가 직선으로 잘린 게 아니라 이렇게 굽이굽이 잘리다 보니까 저를 발견한 부대는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초소였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가 좀 뒤로 있던 부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초소랑 가까워지게 됐던 거죠. 군인들이 저를 발견하고 서라 섰! 서지 않으면 쏜다라는 그런 경고구령을 내렸었고 제가 뭐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까? 더 정신없이 막 갈대밭을 헤치는데 그때 따다당 하고 AK 총탄이 12발이 제 머리 1m 위로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아마 총알에 맞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맞총질하고 싶다는 생각 1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었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서 자게 됩니다. DMZ에는 짐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맹수들의 그 울음소리가 정말 무서웠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한 10시쯤 돼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기척 소리는 저를 향해서 가까워졌고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북한 군일 줄 알았는데 작은 고라니 한 마리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놀라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치고 걔보다 제가 더 놀랐죠. 막 등으로 막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내려왔을까 우리 대한민국 초소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었고 강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죠. 초소에서 난리가 났었고 군인들이 뭐 발견하고 막 전투태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는 챙겨왔던 그 흰 비닐이 있었는데 그 비닐을 흔들면서 투항 의사를 표시했었고 무기를 와락벗어서 강물에다 떨궈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옆으로 나가라고 기슭을 따라 내려오라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힘을 모아가지고 안간 힘으로 정말 헤엄을 쳐서 기슭으로 나가서 걸어서 나왔죠. 장교 2분이 오시더니 거리가 한 5m쯤 되는데 한 분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특유의 그 서울역령으로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더니 2분이 뛰어나오시는 괜찮으십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봤더니 이럽기는커녕 앞에 총구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고 했더니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게 뭐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안심이 되겠어요? 당장 치워달라고 했더니 사인을 딱 주니까 장병들이 옆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저를 이렇게 엄호하면서 방탄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보고하고 뭐 무사히 다 들어왔다 해서 그렇게 좀 입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착하면 바로 목을 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아이 컨택만 되게 정답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걸 왜 안 주지? 막 먹을 것만 기다렸었는데 한 군인이 중대장님이시래요. 중대장님이 물 드십시오. 시원하게 물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되게 익숙했어요. 북한군에 처음 해입됐을 때 북한군은 버급이 부실하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때마다 손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야, 너 배고프면 저기 개월가 내려가서 물 더 마시고 배 채우라고. 좀 한국까지 잘 살겠다고 왔는데 저보고 물 마시래요. 그래서 아, 한국도 쌀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하게 됐던 것 같고, 하지만 나중에 다 알고 나서는 제가 탈진 날까봐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 들어왔을 때 동일하게 물을 줬고요. 근데 그게 지침인 것 같아요. 군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만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고, 진짜 관광 진짜 좋은 줄 알았거든요. 사단장님 미션인데 들어갔는데 좀 묘했어요. 죽음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제는 살았다. 그리고 이제 좀 두려움이 있었죠. 이제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떤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될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지, 어떤 세상일지, 그게 미묘한 감정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뢰밭을 뚫고 DMZ를 통과해서 탈북한 저희들의 탈북 스토리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